우리나라 여자 대학교의 위기, 최근 들어 많이 거론되어 온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고 지금 여대는 7개만 남아있죠. 자, 남은 우리나라 여대 가운데 덕성여자대학교도 남녀공학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이 남녀공학 전환 목표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여대 위기론이 점화되고 있는데요.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지난달 말 덕성여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이원복 총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장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공학으로 덕성여대를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구성원들의 그 합의를 얻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모두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이끌어 나갈 하나의 방향이죠. 예. 첫 과제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또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거의 이제 95년 전에요. 예. 그 차미리사 선생에 의해 가지고 여류 교육 고등교육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일종의 그 독립운동의 개념으로서 이제 그 여성 교육기관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성의 대결 내지는 공존 여러 가지가 그 병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여성만의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과거처럼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더군다나 지금 그 앞으로 이 대학이라는 기관이 학문의 전당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 취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취업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여자 대학이라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우선 졸업생들이 가정으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전업적으로. 예. 선배 내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예. 또 기업 쪽에 진출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취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제약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의 대결이라기보다도 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도 공존 그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의 취업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남녀공학과 그 여자대의 경우에는 여자대의 경우가 취업률이 낮아요. 그러면 같은 여학생이라 네. 할지라도 여대 예. 출신 여학생보다는 남녀공학 출신 여학생이 더 우대받을 그렇죠.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 선배가 있는 학교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많죠. 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하위 15%에 해당되는 예, 대학은 예.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덕성여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 취업률이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대에게 그렇죠.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도 더 이상 여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라고 할까 어떤 그 특혜 같은 거 그런 것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러나, 남녀공학이 될 경우에 또 기부금이라든지 학교 재정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발전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죠.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예. 과연 이 여자 대학이 21세기 중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존립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도 이웃 일본의 경우는 여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또한 소규모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전통 있는 여대가 한 70여 개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과는 우리하고는 전혀 환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너희가 문 닫을 거면 닫고 잘 될 거면 잘 되고 그냥 자유방해만 하는 그런 사회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값 등록금 요구라는 것도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고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마라. 돈이 있으면 다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와 우리 사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여자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해 교육부에서 500명 넘게 정원 축소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감축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정원 감축 얘기를. 이런 선택은 왜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정원이 59만 명인데, 예. 2023년까지는 거기서 16만 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현실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도 안 되면 줄이겠다, 그런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뿐이죠. 그러면 정원 감축도 고려할 수 있는 거군요. 당연히 아니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건. 예. 자,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죠. 예. 학생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2010년의 경우는 이제 성신여대가 이제 전환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90% 이상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덕성여대 학생들 의견 어때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그냥 그 공약으로서 내세워본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된 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두는 던졌지만 조심스럽게 공청회도 열고 그 재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동창회들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지 이것이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차차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다. 그렇습니다. 예.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의 구조개혁 그리고 방식과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지적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것은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이죠.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학의 그 정원을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긴 올 겁니다. 한 가지 희망사항은 그 원칙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자꾸 이렇게 바꾸시지 말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덕성여대가 최근 또 교수 성희롱 문제로 대내적으로 논란이 빚은 바 있었습니다. 총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또 해결책, 예방책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직무대리께서 다 처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급할 그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결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억울한 분이 없게끔. 총장님 바람대로 덕성여대 더 좋은 여건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을 만나봤습니다.